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레미인의 김은호 대표입니다. 오늘은 법인 대표자나 임원이나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전문직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 덜 뜯기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려 볼까 해요. 연봉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. 높다는 건 이제 한 1억 이상, 한 9천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텐데요. 법인 대표자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대표지만 법인의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다 내죠. 근로소득세도 내시고, 그리고 법인세 또 따로 내시고, 물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안 내시지만 어차피 그거는 얼마 안 되는 돈이고, 제일 큰 거는 이 세 가지잖아요.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근로소득세. 어마어마하게 뜯깁니다. 어마어마하게 뜯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는데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. 그냥 네이버 연봉계산기 정도 수준으로 제가 해봤고, 왜냐면 제가 뭐 노무사나 세무사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연봉 한 1억 5천 기준으로 했을 때 세후 실수령이 월급으로 보면은 94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거기에 국민연금이 한 27만 원에 건보료가 한 44만 원, 근로소득세가 한 205만 원 정도 이렇게 찍히거든요. 물론 차가 필요 없는데 이거 세금 줄이겠다고 차를 사는 거는 되게 멍청한 짓이고요. 그거 말고 어차피 차를 살 건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. 너무 비싼 거 아닌가?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. 똑같이 월급은 940만 원이겠죠, 세후. 이럴 때 월 한 150 정도 되는 차량을 한다. 정확히는 견적서를 내봐야겠지만 대략 한 X5나 한 1억 1천만 원, 1억 2천 정도 되는 차가 월 리스료가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좀 부담스러운 돈일 수도 있잖아요. 아무리 연봉이 1억 5천이 돼도 940에서 150만 원을 쓴다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. 애초에 이 150만 원을 급여에서 제하고 받는 거죠. 이 150은 그냥 법인에서 나가는 거고, 나는 150만 원을 빼면은 1800이잖아요. 12 곱하면. 이걸 아예 연봉에서 빼고 받는 겁니다. 그러면 연봉이 1억 3,200으로 잡힐 텐데, 이렇게 되면은 세후 월급이 한 855만 원이 나옵니다. 국민연금은 뭐 똑같고, 건강보험은 7만 원 정도 줄었고, 근로소득세는 56만 원이 줄었고, 건강보험료는 7만 원이 줄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한 달에 63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 거죠. 150만 원짜리를 한다고 해서 150만 원이 차로 써지는 게 아니라 63만 원 가량은 근로소득세랑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실질적으로는 한 87만 원 내고서 타는 꼴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것뿐일까요? 이거는 뭐 어차피 해당되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긴 해요. 법인세, 소득공제까지도 가능합니다. 물론 이거는 일시불로 하시던 할부로 하시던 다 법인세, 소득공제는 감가상각비만큼 연간 1,500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뭐 임원도 마찬가지겠죠. 임원인 경우에는 산재랑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얼마 안 한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,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고소득자, 뭐 예를 들어 뭐 전문직들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시스템이 좀 안 될 거고, 중소기업인데 스카우트 해가지고 고액 연봉을 주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5천인데 회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물론 그쪽 대표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좀 협의를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차는 제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차는 법인에서 처리해 주시고, 저는 대신에 연봉이 제가 원래 1억 5천이었다 치면은 1억 3,2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.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,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, 직원 입장에서는 63만 원 정도 근로소득세랑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는 거죠. 누이 좋고 매부 좋고. 네. 근데 이거는 회사 대표님이 안 해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. 왜냐면은 명의가 회사차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막 그만두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관계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, 계약서로 확실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퇴사 시에는 내가 이 차량을 내 명의로 승계 받아서 알아서 처리하겠다, 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얘기라고 봅니다.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대로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애초에 법인이면은 월급을 그냥 줄여서 신고하고서 나중에 뭐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으로 달라 이럴 수 있는데, 어차피 이렇게 가져가도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.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,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좀 줄이는 효과가 있다. 좀 차가 필요하고 연봉이 한 1억 5천 되는데 좀 차도 좀 좋은 차 좀 끌고 싶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럼 150만 원 정도 쓰셔도 150만 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
여기서 63만 원 정도는 좀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좀 지름신이 오시나요? 이걸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. 이제 건강보험료랑 이런 거랑 근로소득세가 진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. 이걸로 끝이 아니고 또 법인세도 내야 하지 않습니까? 좀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저희 회계사무실에서도 좀 차를 좀 좋은 걸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, 물론 이게 좀 부작용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늘 사업이라는 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사업이 좀 안 좋을 때나 이럴 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, 어차피 이렇게 뜯길 돈, 좀 좋은 차 타면서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을 좀 줄일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이거 보고서 갑자기 또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거 봐봐, 나 이 차 사야 돼, 좋은 차 사야 돼 이러지는 마시고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, 불법적이거나 탈세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지름신이 오셨다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저는 렛민의 김은호 대표였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